저는 용인 신갈동에 네. 더샵 프라임브 32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경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017년도에 매수했어요. 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세에 놓고 있어요. 거주하시는 집은 그럼 따로 있으신 거고요. 집은, 예, 따로 있고요. 그럼 다주택자 하시네요. 예, 현재는 1가구 2주택이긴 합니다. 이게 양도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가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강원도에 있는 전원주택을 작년에 취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이제 그 보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농어촌 조세 특례법에 의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 시기를 정해야 될지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부분 고려 안 해도 되실 것 같거든요. 네네. 특례가 있기 때문에 얘를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기간하고 맞아요. 관계없이. 네네. 그게 정확하다면 저는 이 세금에 대한 건 고려를 일단 안 할게요. 그리고 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텐데, 네네.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제일 바라보고 있는 제일 큰 호재가 뭘까요? GTX하고 네. 경제 플랫폼 시티의 영향권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 상담자분 마곡 상담할 때 이용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네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깐 봤습니다. 이 동네 분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쭉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의정부 사시는 분은 어떨까요? 의정부 사시는 분 주변에 없으시죠? 네. 제 세미나에 의정부 사시는 분 오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GTX가 들어가니까 더 끌고 가도 돼. 그리고 두 네네. 번째로는 뭐 청사가 어떻게 저떻게 되니까 끌고 가도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면 또 저기 송도에 사시는 분은 어떨까요? 송도도 GTX 때문에 더 끌고 가도 돼. 또 업무지구가 더 들어올 거니까 끌고 가도 돼. 이런 얘기들이 모든 지역들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네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가냐면 이런 이슈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지금 32평짜리 최근 거래가 한 8억 1천에 됐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서울이라고 하는 전체 동네의 가격이 더 이상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부 지역들만 이제 약간씩 아주 작은 거래들로 인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거래는 또 이렇게 폭발적으로 못 늘어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뭐 금리 인상이건 아니면 정책의 효과건 아니면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건 어떤 이슈가 트리거가 됐던지 간에 가격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면 이런 경기도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겠지요? 얘가 있기 때문에 더 갈까요? 플랫폼 시티가 기업들이 입주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그래서 도움을 받고서 전화를 드린 건데. 그거 판단 어려우면 어려울 거 없어요. 옛날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서울 집값, 특히나 재건축 위주로 가격이 갑자기 푹싹 가라앉는 시기가 왔었어요. 네네. 과거 2010년도 이후부터 몇 년 동안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경기도 집값들을 살펴보면 돼요. 그때라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그 동네마다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경기도가 이 밑에서 여태까지 따라가지고 이렇게 잘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호재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런 셀링 포인트가 나오는 지역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다가 서울이 이렇게 가니까 얘네들 역시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가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결론, 전반적인 이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수년 동안 꾸준하게 더 올라가길 기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물론이고 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이라는 걸 할 때 그럼 네. 가격 떨어진다고 무조건 팔아야 되나? 살고 있는 집 한 채 있으신 분들 전체 국민 중에 한 42% 정도의 가구가 1주택으로 그냥 거주하시는 수요예요.
네. 이분들 다 팔아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런 식의 하락을 견디다 보면 장기간 동안의 가격은 또 올라가야지만 유지되는 게 이 사회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거주하시는 1주택자라던가 비용 문제 크게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중에라도 내가 거주할 생각이 있으신 1주택자분들은 그냥 네.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냐면 네. 쌀 때 샀으면 비쌀 때 한번 파는 게 맞는 선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설명하신 건 보유 부분하고 또 투자 개념에서의 그 부분하고 네. 제가 좀 갈등이 있어서 예, 문제를 드린 거였거든요. 물론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상황으로 항상 그걸 판단을 합니다. 네네. 각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까 처음 상담자분은 자녀를 키우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끌고 가는 방향에 더 무게를 둬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만약에 시청자님은 여기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신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나서 뭔가의 기회를 더 다른 방향에서의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 예를 들어서 떨어진 이후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투자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지금 시기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도 네. 혹시나 계속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라. 괜찮기는 그런- 합니다. 네네.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네. 1주택자시고 세금에 네. 대한 문제 별로 문제될 게 없으시거든요. 네네. 다만 다른 기회를 잃는다는 게 조금 더 문제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부분에 그럼- 대해서는 가족분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매도하시고 나서 뭐 증여라던가 혹은 노후 대비용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대안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매도 시점은 맞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언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